여기에 클린스만호의 공격수 조규성 선수가 말레이시아전 경기 후 믹스트존에서 다시 한번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조규성 선수는 경기력 부진에 대한 비판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뒤 조규성은 믹스트존에서 일단 팀적으로 3대3이란 결과가 아주 아쉽다. 개인적으로는 골도 계속 안 들어가고 아쉽다. 많이 아쉽다고 했습니다. 골이 터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그냥 내가 못 넣고 있다. 부담감은 하나도 없다며 공격수가 골을 넣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그런 걸 따지면서 경기하진 않는다. 오늘은 꼭 골을 넣어야겠다. 팀플레이에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기력 비판에 대해선 신경 쓰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세계적인 공격수 출신 클린스만 감독의 조언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하신다. 골을 넣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했다며 신경 쓰지 말고 감독님께서 공격수였던 시절의 얘기를 해주셨다. 공격수는 그런 일이 수두룩하다며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조규성은 2022 카타르 월드컵 가나와 조별리그 2차전에서 이 골을 터뜨리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훈훈한 외모까지 더해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 경기력 탓에 최근 팬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그는 이제부터 토너먼트다. 지면 진짜 떨어진다. 경기를 뛰든 안 뛰든 만약 출전하면 진짜 이제는 골도 넣고 팀에 기여를 많이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냐고 한번 물어봐주지 아쉽습니다. 나로 인해 뛰지 못하던 팀 동료들, 스태프 그리고 오늘은 감독까지 모두에게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한 조규성 선수인데요. 결국 팬들에게는 죄송하다,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한들 달라지는 건 없을까요? 그래도 모든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해놓고 팬들에게는 결정적인 찬스 때 결정을 짓지 못해 팀에게 미안하고 응원하는 팬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다. 이 말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이어 대표팀의 주장 손흥민의 인터뷰도 이어졌는데요. 손흥민은 이날 굳은 얼굴로 믹스트존에 나타났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오현규가 만든 페널티킥을 역전골로 연결했지만 결과에 대한 아쉬움은 표정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상대가 피파 랭킹 130위의 말레이시아인 점을 생각하면 손흥민의 아쉬움은 이해가 됐습니다. 손흥민은 결과적으로 따지면 절대 원하는 결과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 말레이시아가 정말 끝없이 싸웠고 승점 1점을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 한 번 축구 선수로서 많은 걸 느끼게 해준 경기였다라며 가장 중요한 건 16강에 올라갔다라는 거다. 16강에 올라가서는 더 좋은 경기력으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앞으로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경기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어 기자는 오늘 경기 전이나 훈련 중에 클린스만 감독님께서 추가적으로 제시한 사항이 좀 있냐고 물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추가적으로 따로 주문해 주시는 건 없다. 선수들이 조금 더 많이 움직여주고 조금 더 공간으로 침투하는 움직임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부탁하셨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다.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맨 오브 더 매치를 받았다는 것보다 저희 선수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경기력을 펼칠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경기였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기자는 전력에 비해 아쉬웠던 경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분위기 반등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게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조별 예선에서 이런 안 좋은 모습이 보여지는 것에 대해 좀 더 빨리 깨우치고 그런 것들이 토너먼트를 준비하면서 도움이 될 때가 많다. 2018 아시안게임에서도 그렇고 중간에 어려운 일들이 조금 많았다. 이런 계기를 이겨내면서 팀이 더 단단해지는 모습을 분명히 갖춰져 갔다고 생각을 한다. 이번에도 이런 경기들로 또 분명히 저희가 단단해지는 모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또 선수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경기를 준비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기자는 그럼 가장 보완해야 될 점이 어떤 점인지 물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모든 부분에서 사실은 다 발전이 돼야 한다. 페널티 박스로 들어갔을 때 마지막 패스와 마지막 슈팅 장면들에서 좀 더 깔끔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조별 예선을 치르면서 많은 실점을 했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줄여나가야 된다. 특별히 어떤 하나의 부분이 좋아져야 된다라기보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훈련을 하면서 조금 더 발전시켜야 한다. 전술 문제 이런 것들보다 선수들의 의지들이 더 중요하다. 앞으로 16강전을 준비하면서 이런 것들을 잘 보완해야 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축구 커뮤니티를 통해서 지난해 9월 요르단 골키퍼인 아메르 샤피가 한국팀을 두고 한 발언이 재조명되며 화제입니다. 샤피의 뼈있는 발언에 공감되고 반박할 수가 없는 것이 더욱 화가 나는데요. 클린스만 한 명이 이렇게 무서운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메르샤피는 한국은 상대하기 쉬운 팀이라며 손흥민, 김민재 등 유럽 리거들이 많지만 팀 구성 능력은 마치 올스타전에 나서는 팀처럼 느껴진다며 허술한 조직력을 저격한 바 있습니다. 이어 그는 손흥민과 김민재의 개인 능력은 훌륭하지만 메시가 있다고 해서 항상 승리하는 것도 아니라며 개개인의 능력치가 출중한 것만으로는 결코 팀 스포츠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말 역대급 황금 재능이 있는 이 시대에 왜 하필 클린스만이 감독인 거냐고 아쉬워하고 한탄하는 축구팬이 많은데요. 하루빨리 특단의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클린스만 감독이 짜는 99%가 선수들의 1%를 끌어내야 합니다. 외신들 역시 클린스만이 토너먼트 전 조별리그에서 주전들을 모두 내보내며 체력 안배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점을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전술은 찾아보기 어렵고 선수 개인의 능력치에 모든 걸 밀어 한 방이 터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16강 사우디전은 정말 사사이로 나오면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생각이 있겠죠? 그나마 조별 예선이니까 사사이를 썼다고 생각하고 싶고 4-1-4-1이나 4-2-3-1로 중원이 더 두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중원이 약하고 홀딩형 미드필더도 제대로 되지 않은 선수 혼자서는 역부족인 것이고 이번 조별 예선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강에 또 다시 4-4-2를 들고 나온다면 정말 일말의 희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기에 또 클린스만 했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이 공개되었는데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좋은 경기를 했다고 생각한다. 실점이 아쉽다. 심판 판정 역시 아쉬웠다. 황인범을 향했던 판정이 그렇다며 말레이시아의 페널티킥은 아쉬운 판정이다. 첫 번째 실점 역시 상대 파울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앞선 상황에서 실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수비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세 번째 실점과 같은 장면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토너먼트행을 두고 16강으로 향한다. 이제 대회가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부상 선수들이 복귀했다는 것이다. 황희찬, 김진수가 돌아왔다. 두 선수 모두 좋았다며 아직 우리는 무패를 기록하고 있다. 휴식기를 통해 더 잘 준비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아직 무패를 기록했다며 신이 난 것 같은데요? 진짜 이 상황 속에서 매우 긍정적인 게 무척이나 장점일까요? 아니면 정말 딴 세상에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심히 건강이 걱정이 됩니다. 한편 김판곤 말레이시아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도 한국을 존중해줬는데요. 기자의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약점이 없다고 이야기한 바 있는데 한국이 우승에 도전할 수 있을까라며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김판곤 감독은 좋게 말하려고 약점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방식으로 경기를 준비했다. 한국의 약점을 찾을 수는 없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발전시키려고 했다. 한국은 매우 어려운 상대였다. 완전히 경기를 지배했고 선수들은 놀라웠다. 한국은 약팀과 맞대결해서 밀집 수비에 고전하고는 한다. 하지만 챔피언이 될 거라 믿는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